뭐 있던데 이래가지고 캔 액션 낭낭노부이시 침납 침지리 방연미하니 잘름야잉이 보서라 남지 자방이 여잉이 유이무지방이 우방이 야잉이라 우전시방이 야잉이 우시방이 의미라 남자의 비지위보요 유위비지보라 우지비방구요 사지비방육육이라 법구유 사이미삼육은 수지소양소의미라구 육육은 수지노양의미라 혈유욕심육 혈안이 물실경이 심멸하라 자수당이 열저하여 요저기절심이라 우지수방이 진마고 진주하이 천심이라 오자전입심하고 사직심이 줄전하야 조이안자임이 보유주의 줄자위 서로 경경비자 무도잉이 유급급비자 유도잉이라 예기빈자 극경이유 적면수자 무사라 하징의 비상연이요 줄징의 비상이라 친만용이 경나가여 부자수이사여 아라부이 폐지하고 사육유익이 불배라 유열랑여기 배니 사지불배이 다행이라 식기전우물 침마라 심정은 서잉이라 식전야저기 고잉이요 식구자저기 지리라 혼두성지 물무아라보삼리 즉서잉이라 혼도성님이 그이으던 유독음식체라 경이전이야지를 용경야지유건이라 병제자이 치모하고 침제우 병제우이 침자라 좌우지구 물론 나라 성경지 제이라 명기스미 물망하라 응기수이유이라 낭낭성서노가 누기 쇼리 카브라 하노라 전번에 특강 시간에서는 이 우주 만법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육체를 만들고 육체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 밑바탕, 그 마음의 밑바탕이 바로 청정묘각이라는 그 묘각이라는 열애장에서 천하만법이 나온 이야기를 한 시간 반 이상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럼 오늘은
또 역시 그에 준해서 삼맥육경 십일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친구학에서 기본이 되는 경락학설의 그 근본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정묘각에서 일어난 그 음양이 생긴 그 과정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하겠어요. 그 음양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음양학자들의 그 논리에 말하는 그 음양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모르고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물론 태국도설의 음양학에서는 무극에서 나왔다 이러지만은 그 무극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글자, 추상적 어떤 이념의 글자만 있을 뿐이지 그게 무극이 뭔가 아는 사람이 있었거나 그걸 무극에 대한 근본을 밝힌 어느 학자나 어느 학자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책자도 물론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경 십일학, 삼맥육경 십일학이 일어나게 된 그 동기, 그 까닭, 그 근본은 청정묘각인데 그 묘각에서 무엇이 어떻게 돼가지고 삼맥이 나오고 육경이 나오고 십일학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전번 설명에서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은 이렇게 양내로 되어 있는데 양내는 위치 복판에 간내가 있으므로 교차되는 이런 얘기를 교차되는 이 과정이 있다. 이 양내 과정에서 잔을 갖다가 의식센터라가 했고 의식이라 했고 의식센터라 했고 운을 갖다가 무의식센터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 간내가 되는 이 부위를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한다. 이식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 나오느냐? 이식에서 나온 것이 삼맥에 동맥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 인맥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에서 나온 이 경이 우리들한테는 대맥이 되어 있다. 외국어는 대맥이다. 이러면 이 삼맥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됐는데 이걸 알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배운 그야말로 학설적 이론에서 말한 척추 동맥, 배로 올라가는 인맥, 옆구리로 도는 이거 대맥이 어떤 의미를 정신세계에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정신세계로 기결시키면 어딘가가 설명이 되므로 우리 경락에 있는 혀를 침을 주면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고 어떻게 체질이 달라지며 어떠한 병이 어떻게 치료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정신철학 내지는 생리철학으로 해답이 다 나오는 거야. 물론 나와 같은 이런 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도에서 나왔다 하는 옛날에 고대 이서, 인도의 고대 이서가 베다, 아유다 베다라 하는 게 있거든. 아유다 베다에 아유베다라 하는 그 책에 이와 같은 유사한 학설은 있으되 이렇게 저처럼 간단명료하게 우리들 의식에 맞게끔 설명된 책은 물론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는가? 우리 몸에 우리가 이때까지 동맥이니 대맥이니 인맥이니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라 하는 우리의 이 인간의 중생이라 하는 이 중생계의 어떤 체질에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요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라.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 이미 이거는 전혀 아무런 근거 없는 학설로 지금까지 전해오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과학으로 증명하니까 생체에 이런
태음이니 태양이니 가는 이런 것들이 도무지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하고 헛소리를 빵빵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걸 전번에 얘기를 할 때 묘각장 설명을 했다. 묘각에서 나왔다. 이 묘각의 비유를 내가 하기를 태양으로 일단은 설명을 했어요. 우리들은 이런 얘기는 말씀도 금시초문일 수 있지만은 시대에 없는 학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이나 이러한 학설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앞에 아득해져요. 이거는 아득할 수밖에 없어요. 묘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일체 중생이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마치 뭐가 똑같은 현상이냐 하면은 자기가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지 눈가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안입이 설친이 육건으로서 모든 사물을 판별하고 의식하지만은 정녕 자기의 어떤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수도하는 구도자들이나 저 신비를 찾기 위해서 자기로 돌아가려 하는 많은 그런 성직자들은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이 청정묘각의 그 깃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 이러는데 근본을 모르고는 도무지 근본이 풀리진 않지. 내 마음이 묘각이 아닐진데 어떻게 내 얘기를 들으면서 집생각하고 집생각하고 방이 더운지를 알며 어떻게 사방에 들려오는 소리를 의식을 해. 한번 설명해봐. 내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하나라 한계라면 내 말 들을 땐 딴 건 불이 타는지 어쩌는지 내가 방이 부신지 몰라야 되는데 왜 내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신랑 생각을 하고 자식 생각해. 그건 어째서 그래? 이 묘각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태양과 같다. 태양과 같은 그 존재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이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첫째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어디서 난 거냐? 허공에 구름 생긴 것처럼 청정묘각에 때가 낀 기라. 묘각의 구름이 바로 오늘날 우리 마음인데 우리 이 마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건 망상대, 생각대, 나를 집에 가면 내 생각이 나고 내 얼굴이가 보이는 거, 죽은 엄마,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 이게 좀 잠재의식이요. 앉아서 망상하는 거 전부 잠재의식이요. 무의식은 자빠자면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거, 죽었다 깨어나는 거 그거. 3살 때 있었는데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 역사가 있었는데 모르는 것처럼 난 온 인류에게 의식과 무의식을 요거 하나 제대로 전달한 것만 해도 이 세상에 난 보람을 했습니다. 잠재의식이 뭔지 지금까지도 헷갈려요. 의식하면 뭔지 의식은 우리 생각하는 게 이겠지 이러지만 의식은 여러분들 마음을 아는 걸 말해요. 알고 모르고 아는 그긴데 사실은 우리 지금 낮에 모든 걸 판별하는 이걸 식이라 해요. 알아라. 여기서 마치 뭐가 나오냐 태양이 있으면 빛이 나왔다. 이 빛은 뭐라고 하느냐. 이 빛의 성을 가진 것을 불교적 용어를 보살이라 이러지만 이 빛의 성격을 가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역학에서는 태극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무극이라 이랬어요. 무극이라 이랬다고. 이 무자는 우리가 말하면 요래서가 이런 거는 이거는 없을 무자인데 없을 무자라도 처녀가 적곡지 안 생긴 것에서 있을 게 없는 무자 이거는. 네? 이 무자는 유한한 무. 예를 들면 손이 여기 있다가 요래 없어진 것. 유한한 것. 한정이 있는 것. 예? 여기 있다가 여기 없는 것.
이 무자는 하늘 천자서 이래 돌린 이 무자는 무한한 무, 영원히 없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의지했느냐? 시골에 의지해 있다. 시골은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허공에 의지해 있다. 허공은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진공에 의지가 있다. 진공은 어디에 의지했느냐? 의지한 데가 없다. 병신 멍텅구리들은 의지한 데 없는 건 또 어디에 또 가는 놈은 그 볼통같이 때리는 게 정답이야. 그런 병신 축구들하고는 이제 대화이 더 이상 얘기가 되질 않죠. 그 자리를 여기서 무극이라고 했어요. 그 무극의 실상은 여기서 태양이라는 청정 묘각이라고 하는 묘각장에서 나오는 빛의 어떤 영역이라. 여기서 나온 이 빛이 환하게 나왔다가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12지 보살 영역이야. 보살들의 깨달음의 영역은 빛의 광명장이라 그냥. 그래서 원각경이라 했는데 보면은 열애가 부처님이 광명장, 신통대의 광명장에서 서라는 이런 경전이 계속 나와요. 우리 같은 시커먼 마음이 그 경전을 보고 이해한다고? 어림도 없어요. 자, 여기서 뭐가 나? 빛이 있다가, 빛이 환하다가, 태양이 넘어가면은 이 빛이 없지. 빛은 없지만은 훤한 건 있지. 이게 이래, 매가 훤하다가 한참 있으면 이제 깜깜해지지. 이게 이래, 여기서 매를 이랬고, 음양학에서 암을 갖다가 우리 음양학에서 어디다 했어? 여러분들 이 음양학설을 동양해서 이게 동양철학에서 이거는 추리 이념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갖다 설정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개똥 같은 이름인 줄 아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본질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거라고. 음양학만 제대로 인간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허구한 글자 그 공부하려고 저렇게 애쓰진 않아요. 나처럼. 난 안 해요. 알았기 때문에. 자, 이 내 안에서 양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삼경이 나왔지. 육경 나오는데 양에서 삼경이 나온 게 양경삼이 나오지. 네? 음경에서 또 뭐가 나와요? 몇 개가 나와요? 셋이 나왔지. 이것이 양경, 삼양, 삼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육경은 삼음, 삼양 하는 우리 경락학설의 근본이 되는 요것이 육경의 기본이 된다, 틀이 된다 이 소리.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설명이 됐지. 청정묘각에서 환한 밝은 빛은 사라져버리고 거기서 뭔지 빛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태양이 넘어가 환한 빛은 없는데 훤한 건 있더라. 훤한 그 지경이 우리들한테는 어떤 단계냐? 의식의 단계야. 겨우 의식의 단계. 그러니까 자고 나면 뭐가 정신이 번쩍 들고 훤한 거고 자빠자면 컴컴하고 막 그래. 이제 됐어요? 이 두 개는, 이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은 빛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현상이다. 이래서 이것을 마음이래.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글자를 알고 살다 죽어요. 이거는 심은 뭐냐 하면은 아리비 설신이 육건으로 만들어진 감성을 말해요. 감성을 심이라고 해요. 심은 마음의 먼지라 티끌이라 분자라. 자, 음양에서 만들어진 바로 이 마음, 네? 음양이 생겨난 이 마음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랬을 때 방금 얘기한 306경이 결국은 여기서 나왔어요. 청정묘각에서 밝디 밝은 그 묘각은 어떻게, 태양은 어떻게 알 수 없으나 그 나온 빛에 의해서 밝고 어둠이 상대하게 됐는데, 밝게 어둠의 상대에서 어떤 현상이 시작이 됐느냐, 냉온자지의 현상이 생겼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차고 따뜻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기류 현상이 생겨가지고 동이 생겨,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오행의 목이 돼요. 오행의 목이 어떻게 생기느냐? 음양이 오래 서로 상대하다 보니 음은 냉하고 양은 온하니 온냉자지의 현상이 생겼다. 지금 현재 바람이 나는 것도 차온 데서 더운 대로 차온기 더운 대로 더운기 차온 대로 이렇지. 이것이 동해 우주 자전의 근본 에너지 원천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이나 내 마음은 잠시도 쉴 수 없이 계속 돌아가요. 잠시도 쉴 수 없이 여러분이나 나의 마음은 돌아가고 움직이고 사념망상은 끝이 없어. 무유공진이라. 영영삼속이고. 왜 여러분들이랑 나는 만날 똑같은 생각을 그렇게 세무시열 없이 부질없이 굴리는가? 굴리고 싶어서 굴리나 지가 돌아가는 걸 왜? 그건 몰라. 이제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이제 철 좀 들었어요. 음양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서두에 그런 건방진 말을 했겠어요. 명간아, 내가 선언하노니 난 인간의 머릿속으로 만들어진 학설이나 그러한들이 알고 있는 의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임의론적 추론 가지고는 난 인정받고 싶지 않다. 오직 깨달음을 얻으신 각성을 가진 철은 부처님의 경전 8만 내장경에 있는 말씀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면, 그러한 분이 아니면, 또 그러한 존재가 아니면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어디 돌아다니기 봐도 이 음양 무국에서 태극에서 양에서 헛소리, 이게 헛소리는 아니라 그게 정확해요. 맞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자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음양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만은 이 오늘날 친구학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딴 사람이 나라 너를 알라 하는 과정에서 바로 나를 아는 바로 기본적 학설, 기본적 교육이 친구학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친구학 공부를 하지 않고 무슨 종교를 얘기하고 철학, 문학 헛소리 하지 마소. 안 돼요. 뭐 여도 시인들 오늘 안 왔고 시인들 들어오시는데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지런히 말장난해.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는데 왜 가만 몰라요. 난 알아요. 왜 망상이 이래 끝도 없이 돌아갑니까? 난 알아요. 우리 의식이 명암으로 됐어. 의식과 무의식으로 됐어. 이놈이 쉼없이 의식이 무의식으로 무의식으로 거기서 중간에 뭐가 돼? 상념대가 치면은 소리 나듯이 중순대가 생겼어. 소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손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거 아는 놈 아무도 없다고. 소리는 손에도 저기도 중간도 아니고 시방밖에 현재 꽉 차 있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소리가 왔을 뿐이라. 불도 역시 한 가지. 비비면 불이 나지만 여선한 게 아니고 여기다 저기다 중간이다 아니고 시방밖에 불은 꽉 차 있어.
내가 어떻게 함으로 어떻게 반연해서 인연에 의해서 빛을 봅니다. 이제 조금 잡히요? 술 먹고 고기 먹고 만날 마누라 뻔하고 자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 그게 잘 모르지. 자, 음양학을 이건 왜냐면 이게 육경십일학 이 동양 철학 이래가지고 동양은 모든 걸 음양에다 맞춰놓고 그랬는데 가관인 것은 더더욱 가관인 것은 역학이니 뭐니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사주를 뽑는다고 이래가지고 희한한 영리나 명리술가들이 음양 가지고 지 마음대로 요리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허구낭설이고 그러한 말을 서럽이 하다가 어딜 가려고 저래나 기가 차요. 네? 음양가들은 저걸 풍동하는 거 이걸 목이라 이랬는데 음양에서 이걸 목을 갖다 나무래요.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목이래요. 이런 병신 축구들이.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음양학 욕에 대해서 의미를 잘 듣질 않으면은 앞으로 육경 11학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고 이걸 수순을 부릴 때 전부 음양학을 해요. 오행이라는 게 나와요. 오행을 가지고 병을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우리 몸에 오행으로 되어 있는 6장 6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5장 5부라. 5장 5부에 기질적으로 장기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어디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조화해서 병이 낫고 병이 나기도 하고 병을 다스리기도 하고 온갖 신비한 어떤 정신 영역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얘기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나무 얘기가 아니고 이건 세상에 말하는 물리나 화학이나 과학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심령학 얘기라.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심령이학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 심령이학.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를 진정으로 스승으로 여긴다면 너 스승이 뭐 학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간판도 없는 게 가거든. 네가 연애편지 써도 600페이지 700페이지 이상 쓰려고 하면 욕 좀 볼기다 그래. 예? 당당하잖아. 연애편지 써봤지? 예? 사랑한다 소리를 쓰려고 해도 그런 문자 한 엉구지 200장 엉구지 밑장 미우려고 진우에 가면 제대로 옥편 피놓고 욕 좀 보는데 한 장 써내려 뒤지지 띵 맞짱 떨어지지. 잘 들어. 잘 들어. 정말로 잘 들어. 이걸 지금 모르고 말이지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청정 요각에서 비친 이 금이 여기서 비친 이 빛이 시방 먹게 허공이 됐는데 허공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누가 바보가 묻거든. 마음이 고요하야 허공이 되고 번뇌 망상이 가라앉아 국토가 됐다.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흡사 뭐 불교적 뭐 신정학이라고 이 칼랑가 나발 불랑가 또 머리 써서 수판 놀란지 모르는데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세계 유명한 저 물리학자 대유명한 물리학자 회장이 돈이란 양반이 물리학의 최고 궁극적 이념이 뭐냐 하면 지금 입자락 하는 데 들어갔어. 네? 소립자. 입자 갔는데 입자가 10조분의 1mm라. 그거는 천원이요 인간의 상념이지 그쯤 갈 수가 없대요. 인간의 의식으로. 그런데 곧 사념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어. 그래서 망상이 가라앉아 국토가 됐고 마음이 고요하야 허공이 됐다. 허공이 어째 됐냐 아들한테 물으면 대답이라 할 줄 알아 좀. 아이고 하나님의 허공이 있어라 허공이 있다. 땅이 있어라 땅이 있었다. 그것도 말은 맞아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맞아요. 에이 자. 그런 고요한 이 우주 이 시방법계라고 하는 이 허공계가 말이야. 허공계가 이 청정묘각의 빛을 받고 받아서 수천 년을 받아 수억만 급을 담고 받다 보니까 자꾸 빛이 쪼이니까 뭐와 같은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하얀 백지에다가 이 백지에다가 자꾸 아침에 태양빛을 갖다 비춰봐. 한나절쯤 되면 누렇게 떠요. 그래서 금빛이 금은 누렇고 금성. 이것이 바로 우주 법계에서 생긴 금이 생기게 된 동기라. 금. 실제로 금이 산이나 어디 뭐 돌에 있는 줄 알지만 천만에요. 제일 많기로는 바닷물에 많고 그보다 더 많은 게 허공에 있다 하는 건 이미 알아요. 오늘날 과학은 연금술입니다. 처음에 금을 캐려고 연금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과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금 많은 인간이 만들지 못해요. 다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인조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글자 그대로 인조. 그건 금이 아니요. 금은 여러분이랑 나의 청정한 의식이 굳어서 만들어진 게 돼가지고 금은 지금부터 세계 만방의 모든 보배를 여기는 이유가 그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청정한 의식이 굳어서 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제 누가 뭐 어떻게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랑 나의 금본 밑바탕이라. 그래서 시방제불이 만약에 몸을 놔둔다면 금빛으로 놔두고 금몸을 나타내요. 금색신을 나타내요. 그 이유가 청정 요각에서 바로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금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에는 자기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장. 우주의 이 자기장이 있으므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세계가 허공이 깨지지도 않고 우주가 유지돼요. 세계 이건 에팅턴 같은 말이죠. 호킹 박사가 이 앉아서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춤을 출 것 같아요. 이제 온편이 풀렸다. 입자가 산염인 줄 알았는데 그 산염의 밑바탕이 뭔 줄 몰랐다. 오늘 과학자가 그렇게 많이 알지만 그 근본은 풀리질 않아요. 아까 무슨 MP론에서 뭐 M이 크고 작은 이런 아들 국민학교 유치원 같은 얘기를 가지고 그건 무슨 세계 시대에 무슨 뭐라고 해. 난 그 사람한테 이래 묻고 싶어.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건 치우고 너 시살 때 아느냐? 나는 시살 때 얘기할게. 그러면 완전히 그거야 안 되니까 난 이렇게 하자. 내가 네 손금을 그릴게. 네 내 손금을 그리라. 네 몸에 어디 점 있는 까지 내가 그릴게. 내 몸이 나 뭐 하나 있는데 그리라. 너만들 배꼽 밑에 뭐 요만한 거 사막이 있네. 오해하지 마라. 내 너만들 반수 안 믿겠어. 뭐를 안다 해. 뭐 아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은 이게 아시소. 진정으로 아는 게 뭔가. 여러분들 전생에 뭐가 앞으로 쭉 문제 되는 걸 알아야 안다 해요. 뭐를 안다고 그걸 글자 밀자가 아니고 알고 모르고 그래. 에? 그런 상식적인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그런 어떤 이식적인 그런 장난 그거 글자 믿게 하는 걸 안다 해. 이건 용옥 씨도 이거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 차세대 무슨 신사후 세대 해가지고 내가 만날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대단한 얘기 전쟁 이 식으로 굳어진 모든 학술이나 철학 이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기다. 오늘날 모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은 전부 전쟁의 이식이요. 전쟁이식. 태초의 인간은 전쟁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전쟁으로 굳어진 말들이고 전쟁으로 만들어진 모든 논리라.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 전쟁 무기 만들다 보니 이게 나왔어. 이제 금이 우째 나온 줄 알았지? 오행의 금함께 글쎄 멍텅구리들은 금은 옳게 알아야지. 맞아. 저 금이라 하는데 실제로 우주의 자기장이라. 주다 보니까 우주가 법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 에너지장, 쉽게 말하면 자기장이 됐다. 금이 됐다. 자, 여기서 시작이 돼요. 세계가 빙글빙글 우주가 자꾸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허공계를 자꾸 때리 마찰하기 시작했다. 네? 우주의 자기장을 갖다 막 마찰을 시키니까 뭐가 나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 여기서 화가 나서 오행이. 이게 오늘날 시방법계 꽉 차있는 전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전기 에너지가 저기서 일어나요. 다 알아도 전기 박사 난 못 봤어. 전자 박사는 있대. 전기 박사 없는 이유가 천도사가 다 기권했기 때문에 그래. 독점했기 때문에. 내가 전기 박사야. 나는 부처인 경륜을 통해서 전기가 어째라는 걸 알았어. 이 저 화락하는 저기 화성이라는 시방법계 꽉 차가지고 전기는 없는 곳이 없어서 지금 저게 화성인가 토성인가에서 지금 전파가 왔다 갔다 하지. 왔다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할까? 전파가 왔다 갔다 한다고 믿어요? 장을 이루어져서 장이란 말은 여기 이래지면 전체가 다 흔들려. 거래사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열에 일어났어. 흡사 오는 걷다 가는 걷다. 그러나 걷다 했지 왔다 갔다 안 한다. 그 자리다.
오늘 벙어리 말하고 맹이 눈 뜨는 날입니다. 겸허하게 시인하시소. 그 똑똑한 체하고 이 머리 굴리지 말아요. 물론 내가 다시 선언하지만 이건 내가 이 세상에서 책을 보고 학문을 연구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우주의 신비, 인간의 신비를 화연을 놔둬서 화작 인간을 통해서 나의 시청각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난 알아요. 그리고 능경의 경전에 자상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 단 그걸 나처럼 이렇게 쉽게 이해를 못할 뿐이라 해설을 못할 뿐이라 해설이 아니라 바로 이해를 못해요. 뜻으로 해설. 뜻을 알아야 뭉쳐해보지. 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카네. 그건 내 잘 알지. 불카만 병신묘로 만날 저 지구성에 이런 불 뭐 연탄 불멍물 생각한 게 내가 족보거든. 우주에 불은 원수로 말하면 탄소 아니라 탄소가 시방밖에 꽉 차 있잖아. 어디가 믿고 보면 되겠어. 어디가. 자 여기서 불이 자꾸 검을 쬐기 시작했는데 불은 우째는 여기서 풍공이 있어서 불이 번쩍 검에서 나가지고는 여기서 목과 풍과 이게 검이 이걸 쬐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다시 불은 성질이 어떠냐면 자꾸 위로 치닫는 성격이 있어. 이래가지고 검을 자꾸 쬐게 되면은 축축하게 해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물. 금생수라 일어났는데 오행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 실험하면 돼요. 실험 한번 해봐. 솥에다가 물을 부르고 자네 밑에 손 밑에다 불을 한번 대봐. 손 밑구멍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자네 볼게요. 사실이죠. 더운 공기가 저 찬 공기를 만나면 마침내 수소가 되고 수소의 입자들이 모여서 물방울이 되지. 물방울이 마침내 사일 바다를 이루지. 맞지? 이제 알았어? 그러나 멍한 무리들은 물이 어디 한 군데 있는 줄 아는데 천만에 시방법계 수소라고 하는 수소가스로 꽉 차 있어. 야 이제 눈 뜨네 우리 대사장. 눈 뜬 날이다 이거 막 응? 이제 철들은 이제 안 놓고 뭐 7일인가 7일 지나면 눈 뜨던가 아니다 3일 요새 내 손잡고 3일이 눈 뜨더라.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306경 11학의 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까닭은 전번에 우리는 잘 알았어요. 전번 특강 테이프를 보시든지 그걸 어때 구해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안타깝고 복장이 터지는 거는 어째서 저렇게 월반을 자꾸 하고 에? 어째서 그 빈 자리는 새로운 인물들이 자꾸 차가지고 내 강의를 이렇게 난해하게 하는 거야. 어제 듣질 아니하면 오늘 걸 알 수가 없고 오늘 걸 안 들은 사람은 다음 게 알기가 어려운 것이 모든 학설을 표현하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맥을 잇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것은 연연상속하는 건데 갑자기 툭 튀어들어와서 뭘 듣고 지다 못 알아듣는다고 헛소리 빙빙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또 날 욕하고 이걸 떠나서 머리는 애달픈 답답함이 바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애가 터져요. 어쨌든지 전해줘가지고 알게 하려고. 그래가 내 강의는 너무 앞으로 가도 안 한다고 지자리 있다고 만날 보살들이 나보고 질짰지. 아니 우리 잘됐다 그래. 니 혼자 가보라 그래. 나는 니네 두고 가 그래 가. 이제 물이 수소가 어째 생긴 줄 알았어요? 이 수소가 다시 봐요. 여기에 와서 탁 쳐니까 여기서 풍이 목을 쳐서 금이 되고 금과 불이 다시 금을 쪄가지고 수소가 나왔는데 이것이 물과 불이 서로서 밀기 시작한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날 기압이라 기압인데 이것이 서로 반해서 미는 현상이 이게 압력이 돼서 시방 밖에 모든 존재는 굳고 단단하게 되는 모든 결정체를 이루는 몸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우주가 되고 생물이 되는 결정체 기압골이 됐어요. 이래서 물과 술이 서로 밀고 반하는 바람에 뭐가 토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 이런 땅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질이 돼서 결집이 돼서 입자가 굳어지는 길이 있어.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볼까? 돌을 녹이면 뭐가 돼요? 물이 되고, 돌을 탁 쳐면 뭐가 나와요? 불이 나고, 썩으면 뭐가 돼요? 쇠를 녹으면 뭐가 되던가? 쇠가 녹으면 뭐가 돼? 아, 이 사람 정신없네. 쇠가 녹으면 물 되지? 맞아요? 탁 쳐면 불이 되고, 썩으면 흙이 되지. 물기운과 불기운이 물기운보다도 불기운보다 물기운이 조금 많으면 일어나서 쭉 뻗어가고 나무나 숲풀이 돼요. 그래서 풀을 짜면 뭐가 되나? 그것을 또 태우면 뭐가 나요? 맞죠? 불이 나지. 또 타고 나면 뭐가 되지? 흙이 되지. 여러분들도 한 가지라. 쥐짜고 나면 물이 나오고 떳떳한 건 불이 되고 움직이는 거는 바람이 되고 산소가 되고, 네? 한 줌은 흙이 돼 뿌리고. 사람 몸에도 철, 검은 철 다 나와요. 동은 다 나와요. 내 책에 자세하게 여기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오행 생원서를 잘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러한 이치로 우리 몸뚱아리가 생명 유지가 된다는 그 이치를 깊이 깨달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 문을 좀 확 열어놓으셔도 이해. 네. 그 스님이 가깝게 오시어요. 네. 이거는 이 강의는 우리 스님이 들어야 돼요. 어디 스님이 가시지 않고 나한테 절한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네? 앞으로 부디 동국대학교 가시더니 공부를 좀 잘하셔가지고 나는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 배제된 구석이 없어요. 나는 내 머릿속에는 석하모니라고는 부처님이 없었다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종교를 알고 철학을 알고 이 세상에 물리, 화학, 과학을 안다는 건 더더욱 그리고 내가 누구냐 안다는 건 더더욱 난해해요. 재수없이 저 개신교들이랑 만났거나 저기 신교도들처럼 모든 창조주가 있다는 저 엉터리 얘기 들었다면 나도 귀신 제빵 먹는 인간이 되다가 말았을 텐데 나는 천만다행으로 스님이 좋아하는 우리 부처님 없으면 난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참 명쾌하게 깨달은 그 부처님 말씀을 명일이가 명쾌하게 하나로 잘 덮치는 시간이 바로 금세기 오늘날 천명일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야. 천가지 만가지 하나로 밝혀주는 사람이 천명일이라. 응? 자, 이제 우리 몸뚱아리가 어떻게 해서 피가 들고 뭐가 들고 생명할 때도 번뇌만큼 어떻게 나는가 쭉 나르고 사시라. 내가 많은 사람한테 부탁하노니 이 친구학이라고 하는 내가 한 강의하는 이것은 저 장사꾼들이요, 에? 야, 저 약장사들이, 저 약방하는 저 이사들이 사람을 갖다가 전부 이거를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돈 뺏는 그러한 학설이 아닙니다. 바로 네가 누구인가를 깨우쳐주는 학설이고 이건 학문이고 그리고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이해시켜주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준 학설이 바로 이 친구학이라.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친구학만은 알고 가거라. 왜? 수중에는 모든 요술 중에는 가장 상수가 뾰족한 수 첨단의 첨단하는 것도 뾰족할 첨자 침을 첨단이라 해요. 침 끝이라 첨단학이 바로 이기고 첨단의 과학이 이기고 첨단의 학술이 이기니 수중의 제일 선수가 뾰족한 수가 되는 게 그냥 이 말이야. 에? 우리 선생님요. 참 선생님 같은 어른이게 안 가고 오늘 전부를 기다렸다가 이 강의를 듣고 가시잖아. 저를 억천만 년 당해보십시오. 가능한가? 불가능해. 저래 가도 몰라요. 왜? 부처님 경전은 자상하게 되어 있지만 부처님 경전을 나처럼 이렇게 애써서 강의하려고 하는 양반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 오행의 생원서를 잘 알아야만이 앞으로 이 친구학에 있는 경혈을 갖다가 오행으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오행으로 분포되어 있고
오행의 성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러한 이치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로 우리가 술을 부리는 걸 침술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내가 설명을 간단히 올린다면 이렇습니다. 다시 더 쉽게 한번 이 얘기를 풀어볼게요. 책에는 내가 그림으로 잘 도서내놨기 때문에 더더욱 좋고 이러니까 책을 통해서 한번 잘 이해하시고, 첫째는 이 산맥이 나온 것은 사람의 이 머리가 아까 보니까 이식과 무식을 된 걸 우리는 알았다 이 말이지. 이것을 글자로 쓰면은 겨울 학자가 바로 이기다 하는 걸 여러 번 내가 설명했어요. 여러 번. 겨울 학자, 이 깨달은 각자가 바로 이 인간은 우리 머리, 우리 밑바탕, 우리 의식의 바탕 설명이야. 양내로 돼 있단 말이야. 양내로, 이 양내로. 그리고 복판에 이게 뭐냐? 간내가 있어. 생명활동이 시작되는 모든 간내 사유에 이 간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시류센터는 동맥으로 돼 있고, 무의식어 센터는 인맥으로 돼 있고, 잠재의식의 계통은 대맥으로 돼 있다. 이것이 산맥의 기본이고, 육경이 되는 이치는 이식의 센터에서 양경이 나왔는데, 이짝에 의식에서 이식의 센터에서 양경이 나왔는데, 양경에 삼이 있고 삼양이 나오고, 이짝에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 삼음이 나왔다. 이것을 토탈 육경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음경을 다스리면 무의식적인 기능, 무의식적으로 되어 있는 생체의 기능이 활동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숨을 쉬는 거,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머리가 자라고 우리 몸의 생명활동, 신진대사는 이식으로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신세계에 수도한다는 양반들은 흡사, 숨도 우리 의지의 힘을 영향을 받거니하고 호흡 같은 걸 마음대로 조절하다가 전부 병신 다 돼버렸습니다. 저 신선도 하는 사람들 요가에서 특히 그 장난을 하는데, 그 요가나 뭐나 이런 걸 통해서 심신 다른 단련이라 걔가 잘된 사람은 육체는 건전하게 나름대로 아주 정상적인 아닌 쪽으로는 발달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파식을 끊고 뭐 생식을 한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하는 건 돼요. 그 정상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이상한 짓 하고 다 일찍 죽고 전부 기괴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머리라고 하는 구조의 이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되어 있는데, 잠재의식 센터에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무의식 센터에 있는 거는 우리 몸의 간이, 심이, 오장, 육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이 신진대사는 전부 무의식 계통이라 삼음 계통이 있어. 삼음에.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비가 나빴을 때는 족편, 비영경 이래서 비경에서 다스리게 돼 있잖아. 네? 비위는 그렇잖아. 폐와 대정은 어디? 폐는 뭐에 다스리? 태음경에서, 자율신경계 태음경에서.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이식과 삼양에서 나오는 또 이 경의 이름이 태양. 응? 태양은 뭐라 했어? 우리 몸의 모든 운동신경계를 다 다스리고. 태양은. 그러므로 운동마비가 됐거나 신경마비가 됐거나 생체가 활동 못하는 데는 태양경에 있는 혈을 건드리면 제대로 돌아가요. 다른 경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중풍 환자를 특히 들어간 거에 잘 고치려는 이치가 바로 태양경을 쉽게 말하면 삼양을 잘 다스리거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이런 거는 거의 우리가 아는 이 정신이 돌았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가다 광암을 진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눈에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보이고 뭐가 이명이 생기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온지는 전부 무의식계가 삼음경에서 다스린다. 여기서 말하는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감각계다. 감각계. 어째서 소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감각은 이래 되면 알고 안 되면 몰라요. 그래서 이 소양경은 되면 알고 되면 안 되면 모르고 그 다음에 양명경이 있는데 이 양명은 우리말로 지각계가 돼요. 지각계. 이 지각이 되기 때문에 지각의 속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면은 내가 이 볼태기를 잡거나 안 잡은 것도 알고 잡은 것도 알아요. 네? 지각과 감각을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분석, 정신분석학적으로 여러분 내면에서 분명히 자기 여기다 하는 걸 잡고 다니십시오. 지각도 모르고 감각도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탁 때리면 아야 아야 하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칠 때 말입니다. 선생님 빵점 맞더라도 그 빵점 맞은 놈은 여기 바보야 하지 마라. 그 바보도 나는 빵점 맞은 건 아는데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고. 그럼 바보는 알거든. 그건 지각계는 있다 이 말. 응? 우리가 이 특히 안면신경 마비에서 3차 신경이라는 말을 잘 썼는데 이 3차는 이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삼음, 삼양, 육경, 삼음, 삼양이라고 하는 육경이 전부 동시에 이 삼음. 양경에도 3차, 음경에도 3차가 있어. 음경의 3차는 뭐겠는가? 음경에서 말하면 여기도 보면 태음이 있고 응? 태음이 있고 소음이 있고 걸음이 있다 이게 걸음. 그래서 이 태음은 자율신경계가 되고 소음은 미주계가 되고 저 걸음을 갖다가 교감계가 된다. 그러므로 걸음경을 건드리면 진통, 진정, 억제작용을 잘해요. 지금 이 설명을 내가 간단하게 보태는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들이 배우는 경락학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제 과학자들이 이미 그걸 갖다 과학적 분석으로 찾아가지고 뭐를 학설을 정립하려고 하는 저 헛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몰라요. 예를 안 든다면은 인삼에는 무슨 성분이 많이 들었는데 하고 뭐 인삼은 이런 게 과학적으로 좋고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하따 오가피에서 자란 기가 돼. 오가피에는 뭐가 들었는데 뭐에 좋다 하는 게 이런 것들 있지요. 우리가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응?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젊은이들이 며칠 쓸만한 게 없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오늘 나한테 와서 병원 치러 온 게 아니고 이 참으로 이 우주의 신비를 깨닫고 가는 날이 되도록 해라. 네? 나만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저 신은 비합리기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피를 과학으로 분석하면 분석이 된다고 믿어요. 예? 소를 잡아가지고 개를 잡아 사람의 간을 갖다 뜯어가 세포를 분석해서 그 뭐 나왔다 그 해서 그걸 간의 어떤 신비의 어떤 일부의 세포도 지나지 않는 학설을 가지고 그것을 간의 전부라고 씹으리고 앉았어요. 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머리카락을 담겨 기름 나온 게 지방질이 몇 분이고 뭐가 얼마고 무슨 칼로리가 얼마고 이거 시부리가 이고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는 거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체 세포의 구조가 뭘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의 에너지를 다시 합치면 살이 된다고 믿어요? 어림없는 얘기거든. 어림없는 얘기. 그렇다면 뭐 때문에 우리 황후 서울대학교 황후가 뭐 황송가 있죠. 황송가 황후가 하는 교수 있어. 소작품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있는 분자를 넣고 과학적으로 뚜렷하게 분석해서 소를 만들어내지 왜? 왜 그 유전자락하는 그 네? 정자를 뽑아가지고 왜 해요? 그만큼 우리는 무지해요. 무식해요. 몰라요. 그러니 이게 다 부정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과학 그거 더러운 상식 버려요. 말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나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만 해도 그래요. 빛은 어디서 가면 몰라요. 지금 당장 전기는 어디서 가면 아까 전기 박사 없는 것 같아요. 빛의 이 속성에 대해서 안다 해봐야 그거 무슨 기하학적 어떤 추론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리의 어떤 모체를 삼아서 되느냐 이 말이라 그걸. 제발 있는 그대로를 갖다 신성시 보는 경건한 마음을 우린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못된 이사들이 요즘은 뭐 시체가 없어가지고 뭐 플라스틱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배운다고 이래야 돼. 그 냄새 안 나고 좋긴 좋겠다 했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락학설매로 인간의 신비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근본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은 근본 바탕 청정 요각에서 나왔다 하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육경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린다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신비의 영역을 티끌만큼이라도 분석해 들어가는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지. 그런 어떤 임의론적 간의 추론을 가지고 그걸 진리의 모체로 삼아서 되느냐 이 소리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육경십일학이 생긴 까닭은 사실은 전편 강의에서 잘 담아놨기 때문에 다음에 그걸 참고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신부 학 술 친구학술이란 하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1시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이 친구학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간단 명료하게 이 글자 파자 풀이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할 모양이니까 잘 들어요. 항상 나는 주장했고 많은 책에서 그 얘기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게 한문 얘기라요. 인류 역사상에 앞으로 남을 글자는 분명히 언어로는 영어가 남고 문자로는 한문이 남아요. 세계 어느 문자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 다 쓰잘 것 없는 것이고 한문 이것만은 이 세상에 과학 중에 이상 과학이 없어요. 과학이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문을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게 뭐냐면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가 사람의 머리를 50만, 100만, 1000만 머리를 달고 다니는 건 잘 알죠. 컴퓨터 하나에 지금 1000만원 인간의 대가리를 달고 있지가 않아요. 조그마한 기억 소자 하나가 인간의 의식을 갖다 수천만 대가리를 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인류 역사상에 그런 컴퓨터만 못한 그런 문자나 뭐가 없었다 이 말이야? 웃기네 웃겨. 이거 보세요. 이 하문이라고 하는 거는 하문이 태초에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황제 때 황제라고 하는 그 시대를 여러 가지로 학설적 학자적 이런 논거
얘기가 구구변설이 많으나 제가 아는 나름대로의 상식적 서성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때 6,500년 전이라 6,500년 전 그때 6,500년 전이면 얼마나 5만 년 전 지금 뭐 기록 얘기가 요새 뭐 발자국 얘기도 나오는데 뭐 6,500년이 큰 것도 아니라 나는 6,500년 전 이 지구 역사 중에서 우리 한족은 어디서 어떻게 살은 걸 저는 기억을 해요. 지금 그것은 저게 옛날에 안트란트 가는 땅속으로 바닷물로 들어갔다 가는 애틀란트 문화인가 뭐가 있지 왜? 그때 저기 지중해 쪽에 푹 꺼질 때 같이 동시에 꺼진 데가 지금 만주고원이라. 지금 우리 저게 저 시베리아 가까운 만주고원에 그 지금 우리 옛날 만주 그 만주고원이 그대로 땅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앉았어. 그때 이 우랄랄타이족이 하나 살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한 한족이라. 우리 조선족이라 조선족. 동이족이라는 족이 살았어요. 인족이 살았어요. 그때에 쓴 문자가 지금 이 한문이라. 이 한문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처님 열반경에 있는 경전에 의하면 모든 문자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만들었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게 아니라고 밝혀놨어요. 열반경에 있어요. 스님 열반경을 보세요. 문자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내가 아까 우리가 오늘날 이 머리를 가지고 나온 것이 무슨 반도체에 나오는 그 반도체라는 것도 사실 아다시피 그 반도체가 뭡니까? 모래로 만들었어요. 모래. 소재가 모래라. 에? 모래란 말은 그거는 우리 저게 스님들을 사문이라 해. 사문.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머리가 월등해요. 6만 년 8만 년 전에 이미 중월 사문이라 하는 게 월등해요. 에이 이거 웃기네 웃겨. 그 보고 있는 게 사문이라 지금 그것도. 에이 이거 진짜. 사상누각이란 말 들었지. 사상누각. 저게 사상의 누각도 마셨더라만 이게 바로 사상누각이요. 그러면은 이런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까 이 글자가. 황제 시대 때 황제 신하였던 창일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창일. 한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으니 황제가 황제 조선족 동이족 창일 조서 일어났어요. 나는 그러한 학설의 기원에 의해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만주고원에 옛날에 5만 년 전에 5천 년 전에 존재했다 하는 6,500년 전 그 이전에 존재했다 하는 한족이 멸망하고 그 바다를 꺼질 때 아주 많이 죽었어요. 죽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일부러 중국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중국의 오늘날 이 동양 문화의 비조라고 하는 황제 때 혁혁한 이런 문명의 그 기원의 발상을 만들었던 분이 한족 창일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글자 하나가 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 안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하는 걸 한번 들어가 보자. 침이 뭐냐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 찌릉이 침이지 이러지만은 자 어제는 이 침자를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침은 뭐 쇠는 다 이래놨거든. 쇠는 다. 그러면 쇠가 다 침 재료로 쓰는 걸 말해요. 침은 전부 쇠로 만들어요. 쇠로 만든다 이라. 그러면 여기 우리말로는 이 다함자라 쇠는 다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침을 구해야 되는데 금침을 앞으로 반드시 사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여기다 가서 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원장은 봐요. 특수하게 몸꼽지는 환자들은 내가 금침을 써요. 금침을 쓰면 벼락끝이 효험이 일어나는 걸 저 원장은 봐요. 좀. 예. 네? 그 돈 없어서 큰일 났지. 한 개 15만 원이라. 왜 사면 안 되지? 이 먹으면 되지 뭐. 무슨 안 돼. 이 검침은 어떤 데 쓰느냐? 기혈허. 기운도 없고 여러분들 기라는 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한의학에서. 저 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기는 뭘 이렇게 여러분들 쓰는 기운이라 힘. 이걸 기운이라 하고
그 기운은 뭘로? 공기로 나요. 공기를 기락해요. 그 문자 쓰지 마라. 문자 쓰지 마라. 기가 있는데 기가 뭐 넣고 기를 어쩌고 똥까지 것을 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 배통에 쓴 공기 싹 빼놓고 나면 수저도 못 들어요. 이것도 못 들어요. 네? 애알 넣어야 돼야 넣어야 뭐 들든지 어쩌든지 해요. 제발 문자 쓰지 마라. 나한테 와서 문자 쓰면 안 돼. 다 써도 나한테 쓰지 마라. 그냥 공기를 기락해. 공기는 그 콧구멍 막아가지고 1분 나는 한 50초만 되면 난 죽기 싶어. 얼마 성질이 급하니. 기운이 없고 말하자면 기운이 없고 기운은 당연히 기운이 없고 피 우리 혈이잖아. 기혈을 하는 게다 이게. 이것이 허하다. 한학에서는 계속 허자가 앞으로 계속 많이 써요. 허자도 지금부터 공부를 좀 잘해요. 허. 이거는 뭐냐면은 호란 말은 뭐냐면 어떤 털, 깃털, 어떤 집 이 소리라. 집호 이래 호. 네? 여기 보면은 이 칠은 불을 말해. 불. 어떤 집안의 불. 이거는 북녘북자인데 북을 뭐라고 수 이래. 오행의 수야. 수. 물과 물이 이것이 삼극한 상충에서는 미니까가 뭐가 나요? 토가 나오지. 흙이 나오지. 밑바탕이 나오지. 근본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는 기열요. 기와 물이 말하면 피는 뭐라? 물이지. 기는 뭐라? 열이지. 맞아요? 그래 열과 물이 피가 없으면 이 소리라. 그래 거기 밀어가지고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다. 이걸 허라 이래요. 그렇자 이제 알았어? 에이그 참 답답해서. 남해를 이렇게 풀어야만 화문을 알아야만 화문을 안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행여나 어떤 사람은 행여나하고 나한테 묻더라고. 당신이 혹시 옛날에 창일 선생 아니요? 그 옳게 와서 하고 말해. 그 다음에 금침은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백금을 혹시 쓰는 수가 있는데 백금은 금이라도 이 백금은 주로 어떤 데 많이 쓰는가 하면은 이게 피는 이게 말하자면 기는 더 성하고 혈이 좀 더 부족하다 이럴 때는 기가 좀 성할 때 그때는 백금을 쓰면 좀 더 잘 나아요. 백금으로 만든 금은 조금 강도가 있기 때문에 기가 좀 사해져. 산다는 건 기를 좀 꺾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은침이라. 이 은침은 주로 어떤 데 쓰느냐. 해독작용을 해요. 해독. 해독작용. 그 다음에 동침이 있는데 똑같이 세금자가 붙어요. 동침이 있는데 동은 중독성을 풀어요. 중독이란 말은 잘 알죠. 독에 치해가 있는 상태. 이래서 술 자꾸 처먹는 놈 술 중독자한테 이 동침을 자꾸 찌르면 대체로 잘라요. 그게 어디냐면 혈은 어디냐면 화로에서 저 각선 쪽으로 찌르놓으면 되는데 여기도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함부로 써먹지는 말래. 아이고 이래저래 그 원래 술 보내는 그거는 술 끊으러 가면 그거는 두 가지 그게 비법이 있거든. 하나는 지약이고 술 끊으러 가면 그래요. 하나는 저거 갖다 집어넣는 기라. 그 지구상에 없는 건 한 가지라. 이 세상에 없는 건 한 가지라. 그런데 한번 써먹을 가치는 있다 이 소리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는 이게 철침이라. 우리들 쓰는 침 저건 철침이라. 저기 뭐 스탠으로 했던 철이라. 이것은 살 때만 써요. 살.
모든 병이 성할 때 산다는 것은 모든 병 기세를 갖다가 꺾을 때 네? 피가 막 어디 멈칫다 이럴 때 찔러가 피 빼는 거 이런 걸 사락해요. 기운을 좀 너무 시할 때 빼는 거 이걸 사락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쓰는 이 침으로는 기운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침 맞고 나면 빙빙 돌리고 침몸살을 많이 해요. 아시겠어? 침몸살 하는 이유가 그래요. 철침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침으로 꼭 빼놓으면 안 되는 죽침이 있어요. 죽침. 이때 이 침자는 여러분들이 침자를 함부로 약자로 이래 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침자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뾰족할 침자예요. 그냥 침 바늘 같은 거. 죽침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환자가 이렇게 보달거치 같은 게 일어났다. 얼굴에 났든 어디 났든 났는데 등에 났든 났는데 노랗게 굶었어. 아 이거 따주면 되지 하고 일반 침으로 딱 찔러가지고 피를 뺐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만약에 그 사람은 그 병이 농농증일 경우 농농증이라는 병이 있어. 무수분 그 종양이 있어. 이거를 만약에 철이나 다른 걸로 건드리면 이건 8시간 안으로 창이 나봐요. 요만한 게 이만해져가지고 배가 어떤 배가 이 안에가 장이 볼 정도 빵부가 나버려요. 가슴부터 등창이 나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그마한 어떤 보드로같이 같은 종양이 났을 때 대나무로 만든 침을 가지고 찔러가 따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우리가 쓰는 철로 만든 삼중치 이런 거 찔렀다가는 벼락같이 탈을 나요. 만약의 경우에 잘 못 따라가지고 그 환자가 막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마침 막 악성 막 그야말로 종양을 이룰 땐 얼른 병원에 보내면 돼. 병원에 가면 농농증 주사가 있어. 그걸 넣으면 즉사나요. 이건 참고로 알아놔요. 자, 이와 같이 내가 여기 검은 금이라도 백금이라든가 여기서 밑까지 빼서 그런데 침에서는 여러 가지로 쓰는 게 이외에도 많이 쓰나 세금자 옆에 다함자 붙는 것은 이러한 세들을 응용함으로 하는 걸 아시라고 내가 그냥 간단히 침자 하나를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학에서 쓰는 내용만 이렇게 말을 하니 그렇지요. 이 침자를 물리나 다른 화학, 저런 우주 천문학으로 내가 해석을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문학 이론의 그런 숫자의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글자, 침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더더욱 우리가 가간 이 침이라고 하는 그 참 묘한 건 뭐냐면 나비가 날아갈 때 그 뭘로 눈으로 보고 가요? 코로 냄새를 맡아요. 나비가 꽃을 뭘로 찾아요? 빛으로? 뭘로? 네? 뭐라? 향기로? 앞에 이게 나비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게 그렇잖아. 나비는 이게 그렇잖아. 앞에 이게 있잖아. 이거. 네? 이게 뭘 안 되나. 이걸로 텔레파시를 잡아요. 그 꽃에서 나오는 분사하는 그 방사선을 잡아요. 마치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역시 저 얘기 뭐냐면 앞에 침이고 고녀의 앞에 수염도 역시 침이다. 호랑이나 저런 짐승의 앞에 있는 수염을 깎아버리면 짐승을 못 잡아요. 텔레파시를 잡지만 이 어디로 가는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고양이는 잘라봤습니다. 뭐 꼼짝 못해. 지 못 잡아요. 전부 가면 이카면 쥐는 죽었는데. 이게 바로 침의 묘라. 그렇기 때문에 침이라고 하는 이 침자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건 여러분들이 침을 공부하면서 또 침을 앞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침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다. 그 다음에 친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말로 뜸이라 뜸. 이 글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오래를 붙자. 무슨 병이든지 오래된 것은 불로 태워라. 히포크라테스도 똑같은 얘기 있어요. 또 금방 다쳤더라도 오래 갈 것 같으면 떠라. 친구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도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되지만은 간단 명료하게 친구에서도 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알고 넘어가자 이 소리다. 그 다음에 이 학자다. 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 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고정을 말해요. 고정. 학은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정. 고정을 학이라 그러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학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친구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황제 내경이라는 경에 기본을 하고 있어요. 경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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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경이나 논이라는 말이 있고 소촌이 뭐 소론이니 요새 여러분들 그 논문 쓸 때 논자가 저자 논자인데 경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못해요. 예수님 말도 경이라고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공자님도 자기 말을 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래서 제자들이 경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부짓기를 내 말을 논이라 해서 이것이 요목이가 좋아하는 논, 요새 논어라 논어. 이거 뭐 알거나 모두 말을 해요. 알거나. 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헛소리하면 안 돼. 바로 경이 아니면 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그 사람의 말이 경이 되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양반이 경이 되느냐. 첫째, 나오자마자 바닥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가지고는 시방이나 시방, 동서, 사방, 간방, 팔방, 상하방으로 70보를 걸어야 돼요. 반드시 7보를 걸어야 돼요. 7복하니까 7발자국 아니라 70보라 보는 동서, 사방, 시방으로 걸어야 돼요. 시방. 방향으로는 시방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중방에 와서는 천상, 천하, 유하, 독존. 네? 천상, 천하, 유하, 독존. 유하, 독존. 삼계 계보. 아당한지. 이렇게 16개국을 읊어야 돼요. 천상천하에 내가 제일이다 이 소리가 아니고 내란 말 여기는 아는 우주할 말이에요. 저마다 갖고 있는 일체 중생들 근본 아까 묘각자리가 제일이다 이 소리야. 걸로 돌아가는 것이 삼계 이 세상은 다 괴로운 것이니까 걸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이다 이 소리야. 이 16개성을 읽지 못하면 아니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뭐냐. 돌아가서 인간과 똑같은 어린애와 일반 세상의 어린애와 똑같이 누가 있고 영향하고 울어야 돼. 이거는 세상을 내보여야 돼. 세상. 세상의 세상. 이 세상의 상을 보여야 된다. 세상사. 세상상이라 해야 돼. 이 보여야 돼. 이분의 말만이 경이 될 수 있어요. 저 시살 때도 모르고 있잖아. 어머니 뱃속 역사도 모르는 게. 에? 지가 무슨 부처라고 여기 희한한 사람도 있고 내가 많이 봤는데 무슨 저기 특히 무슨 성경 무슨 경가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저 개신교 저 엉터리가 저래지 천주교 한번 가보이소.
천주교는 자기 글을 성설학했어. 성령이라고 안 해요. 내가 천주교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자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양반들은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깊이 경계돼요. 그런데 분명히 황제 내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지가 무슨 친부의 무슨 하나의 발이나 손이나 어디 귀나 코나 어디에 갖다 이상한 어떤 술을 잡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학술이라고 시부리는 것들은 모르긴 몰라도 우주의 벌을 받습니다. 이걸 천벌받는다 그래요. 반드시 하늘의 재앙을 받아요. 그러면 우주의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이 소리라. 죽으면 지옥이라 바로 지옥행이라. 그 영혼이 그렇게 들어가요. 악몽을 그런 악몽색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공덕으로 다 천당 가실 거예요. 죄가 있고 묻고 안고 좋은 데 가요. 알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아도 행치 못하면 안 되잖아. 그 바보 소리를 하지 말아요. 주님들은. 설마 그 자식이 불에 한 번 있는 놈은 두 번째 들 때 니 감이 닌다. 홀딱 거슬지 않는데요. 이제 알았습니까? 학이 뭔가? 이 한덩어리 있으면 까불어야 돼. 학은 아까시피 20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이걸 싹 밀어버렸다. 밀몇자라. 밀어가지고 하나의 각성으로 돌아간 마스터 한 자, 하나의 각성으로 마스터 이걸 공자, 명자, 열자, 장작해요. 우리 스님, 우리 불교의 소불이자, 사리자, 자자 붙는 건 그래요. 스님의 머리를 싹 밀었단 말이야. 싹 밀어버렸어. 뭐를? 이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이런 거. 거기 학이라. 학이라는 건 봐. 이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싹 밀어버리고 하나의 초식으로 넘어간 것. 박수 좀 쳐야 물좀 주소. 하여간 코끼리 이거는 다 좋은데 하나 못해요. 신년으로서는 못해요. 그리고 몸이 굵은 게 그렇지. 그만 니네 연체리만 물좀 주게 되지. 지금 남 침줄 땐 이만한 옥수수 뭐 배도 말이지. 오래 깎아 조만하게 넣어주면 이만한 우유가 입에 넣으면 씹고 못하고 이기 터무놓게 씹고 못하겠더라고. 나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하여간 천도사 골탕 위에 우리 그러나 이 농담이라. 학을 이제 아시지요? 선생님 알았지요? 오늘 잘 못 왔어요? 잘왔습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해요. 네? 혹시 뭐 조그마한 세상에 공부 좀 하고 무슨 저기 면허증 몇 개 따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까부지 말아요. 네? 다 버려.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다 버리고 와. 저 벗어놓고 와. 아무것도 생각할 것 없어요. 안 돼요.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술자로 들어가죠. 술. 오늘 여러분들 이제 행자라는 시간이 되는데 이것이 이 글자가 옆에 이자가 뭐냐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에서 우로 돌아갈 척자가 척. 여기 뭐냐면은 반대로 우에서 좌로 돌아갈 촉자가 촉. 척. 이걸 우리말로 작축, 자축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침 놓을 때 아마 그렇게 배웠는 건 모르겠는데, 자, 대지전전, 천원지방 얘기 들었지? 천원. 여러분 지방. 좌로 돌렸다, 우로 돌렸다, 좌로 돌렸다, 우로 돌렸다, 그러지? 맞아요? 예. 그러잖아. 은행이니 뭐니 이 행자를 여러분들은 행을 뭘 행이라 그러냐 하면요. 아까 얘기했지. 저 보면은 음양에서 이식과 무의식이 상대해서 상대하게 되면 행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요. 이것이 스님 잘 들어봐. 우리 12연기법에 보면은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고 식에서 명생이고 명생에서 유깁니다. 유깁에서 애연소치 이놈 이래 나가지.
그 옆에 그 등민적 한계도 이럴 것도 없어.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을 무명이라 해요. 거기서 저절로 내원자지에서 행이 생겨요. 행이 생기면 번개불멸을 번쩍하고 빛이 나요. 그게 의식이라. 여기서 온갖 사유 분별이 나와요. 우리 심리의 현상이 우리가 영혼 활동의 그 현상을 12영기법을 했는데 그 시기 영구의 실제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12락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 10이라는 10이락의 이치가 물론 우리가 형이 하학적 측면에서는 배꼽을 기준해서 상하로 붙어가지고 육경이 상하로 붙으니까 11학이다 이 소리인데 이걸 낙자를 썼는데 우리 근본 임의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인간 우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우리의 영혼 활동이 12연기로 돼요.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는 형이 하학적 측면에서 침줄 때 요래 돌린다 이 소리 행.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데 여기 안에 있는 요 글자가 뜰 숫자라 떨어라. 그럼 내가 떨어라 하는 거야. 어이? 떨어라. 돌리래 떨어라. 그 뜨는 얘기를 얼마나 내가 강조해놨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원장도 사람인가 모르겠다. 내가 가면 당장 깨부술 거야. 내가 아직도 안 들어가봤는데. 네? 가가지고 무슨 침주는 기계를 사고 갖다 놓고 이지랄 하면 내가 다 깨버려. 그게 무슨 술인가 말이야. 술이란 말이 글자 그대로 손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 왜 못 들어? 이게 그 전파만 못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러지만 손으로 뜨는 것부터 내가 가르쳐 주잖아. 응? 너 지금 제대로 보려면 손 내놔봐. 손 내놔봐. 내 손이 뜬가 보란 말이야. 봐. 내 손이 얼마나 떴나 보란 말이야. 이게 전파, 완전히 굉장히 떨잖아요. 보라고. 뜬다고. 네? 얼마나 떠나 보라면 또. 내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 하문이라는 글자가 설마 하니 여러분 들고 다니는 컴퓨터만 못해? 그 모래로 만든 거 그것만 못하다 이 말이야? 에이? 아이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원래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면 지라도 저를 알아주게 된대요. 그래서 남해를 조금 어리석은 사람은 지 자랑을 그래 많이 한다고 그랬구나. 그러나 이 학설이 너무 높고 고매하고 심원하고 그야말로 광대무변하고 사유불급이니 이러한 신비 영역을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고 삼세제불이 밝혀놓은 그 학설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과정에서 전하는 이 사람의 건의와 그야말로 경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갈 아닌 진담을 내가 하시는 거야. 네? 경외감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앞으로 침술의 기능은 네? 좌우로 돌리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돌리되 그 얘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면 더더욱 새롭게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사고 싶은 분들은 좀 책값 줄 땐 벌벌벌 떨릴 거라.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여러분들 나 20만 원 들어가면 손 떨리니까 몰라도 나는 그동안에 그 많은 책을 써도 절로 가는 길을 가는 게 한 약 500페이지 됩니다. 그거 3개월이 안 걸렸어요. 내가 3개월 안 걸렸다는 얘기는 얼마나 여러분들은 참 깊이 받아쓰게 되는가 하면 한낮 없이 나는 200자 원고지를 내 방 놓고 쓸 시간이 없었어요. 뭐 좀 쓰려고 하면은 옆에서 전화 때리러 나와서 전도사 아이고 난 수금이다 알 못 만드는데 어쩌면 알라요. 이거는 이런 걸 다 안 묻고 아이고 저놈하고 살아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막 이런 걸 다 안 묻고 아파서 기와서 뭐가 또 문자를 들어서 새끼지 기석건지 뭔 석건지 해새끼지 이게 사람이 이래가지고 못 썼던인데 이게 3년 5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학설의 내용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이런 얘기는 금시초문이 분들은 앞으로도 고금을 통해서 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8만 대전문 가운데 이렇게 깊이 심원한 이치를 소상하게 밝힌 건 석가모니 어른인데 그 어른이 밝힌 경 이름이 수능엄경이라.
그 능경에 있는 그 이치를 이렇게 명료하게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들 언어로 쉽게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지금 문혜선님이나 우리나라에 큰 대거 큰 스님들이 학생들이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해석해 놓은 거는 문자를 번역했을 뿐이고 저처럼 이렇게 이역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알기는 아시되 이역은 안 하시고 번역을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같은 이 시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같은 언어로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내 가슴에 있는 이 알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몽땅 전해주고자 밤낮 없이 세월 없이 많은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잡아다는 방을 설딱 씹어주는 집이랬고 내가 사는 전원을 갖다가 뭐라 했냐 서러운 말하는 동산이랬습니다. 말하는 동산 씹어주는 집. 그 집 중에도 그 주인공 바로 이 천도사 강인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자기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웃들 빨리 와주세요.